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격 발표한 뒤 지속된 이른바 의정 갈등 사태 들어 처음입니다. 그간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했기에 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지부 등 정부 일각의 반발마저 무릅쓰고 내년도 모집 인원을 동결한 이 부총리로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는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원 백지화의 조건이었던 의대생의 복귀는 더딘 데다 1년 넘게 요지부동이던 정부 입장이 대통령 파면 뒤 저자세로 급변하자 의료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왜 만나는지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러한 행보 자체가 계속해서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요. 특히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앞세우며 10년 뒤 의사 10,000명을 늘린다고 했던 정부가 스스로 증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무원칙한 일방통행식 추진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입니다.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정원들을 갖다가 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고립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의료계는 더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길어진 의료 공백의 국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명분만 의료계에 쌓아준 증원 강행은 결국 의료개혁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부담만 차기 정부에 떠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증원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평균 25.9%. 당초 정부가 정원 동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정상 수업 가능 수준이 아닌데도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깨뜨린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학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원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 3,058명을 좀 확정을 해주면 그러면 최대한 또 현장에 노력을 하시겠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거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바뀐 건 내년도 모집 인원일 뿐 법에 명시된 의대 정원은 5,058명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발표의 환자단체 연합회는 대국민 사기로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원칙을 바꾸게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들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대학은 집단 유급으로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26학번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줄 거라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리플링이 일어난다면 26학번을 최우선적으로 줄 것이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학생이 24, 25학번이 될 건데 이런 학생들은 빨리 학교를 복귀해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독립심의기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추계위원회 절반 이상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증원 규모와 속도를 합의하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세종시에 사는 30대 산모 이나래 씨. 쌍둥이 임신 28주 차였던 작년 12월 1일 자정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전국의 대학병원 수십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제주도까지 리스트를 딱 뽑으셔서 다 전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최소 30개, 40개 아니었을까? 넘었어. 네. 사실 저는 구급차에서 누워서 진통을 하면서 첫 번째 생각으로 이제 아기들이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저랑 아기들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단 아기들을 먼저 살려달라 남편한테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병원들은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NICU가 없고요.
그리고 인력 부족이요. 선생님이 없다. 거의 그런 게 많고 너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너무 대학병원이나 이런 현실들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사실 6시간을 구급차에서 헤매다 아침 7시가 돼서야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처치가 지연되면서 아이들은 심장과 폐에 문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응급조치만 빨리 됐어도 폐장 주사를 맞고 아기들의 폐를 좀 더 펴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전적인 상태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첫째 아기는 사실 그 동맥관도 이제 잘 다치지 않아서 심장 수술까지 했고요. 의정 갈등 1년.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출동이 많은 센터의 경우에는 보통 10건을 나가면은 한 2건 정도는 두세 건 정도는 병원을 못 찾아서 진짜 이 사람은 병원을 꼭 가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도 못 가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 정도의 빈도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중증 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습니다.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공포된 포고령 1호에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엄령으로 무력으로 한다는 게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1년째.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만 통과했고 의대 학장들은 증원하기 전으로 정원을 되돌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님들께서 이제 3,058명을 좀 건의를 해주셨고요.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의정 갈등을 위한 해소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고요. 출근하는 전공의는 아직도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병원은 멈춰섰습니다. 6대 암 수술 건수는 17% 줄었고 간과 위암 수술은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암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기간 안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재발해버리면 그때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암 같은 그 제때 치료받아야 될 환자하고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은 서울의 빅5 병원이나 이제 이 특정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봤었죠. 지난해 권역 외상센터로 먼저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응급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옮겨진 환자의 비율은 40%가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5년 전보다는 6배나 늘어났습니다. 외상 치료를 지원하는 내과와 외과 같은 필수 의료과도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외상센터는 외상외과 스텝만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상외과 스텝, 그러니까 일반외과, 흉부외과, 뭐 굉장히 여러 스텝들이 협업하거든요. 뭐 신경외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한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기도 하고 또 각각 수술하기도 하고 또 건네 수술하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살릴 수 있었지만 결국 숨진 초과 사망 환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옵니다.